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나 봅니다. 벚꽃을 맞이하는 상춘객들이 이제 봄을 기다리고 이번 주 주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주, 부산에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진해, 경주, 전주, 서울의 석촌호수, 여의도 벚꽃길,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월미도, 이런 쪽이 벚꽃 명소라고 해서 이런 쪽의 검색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주말에 꽃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각 지역의 벚꽃 축제는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만 벚꽃 길은 개방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벚꽃 길들이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제 올해는 봄철에 벚꽃 구경, 또 꽃 구경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가운데 8명이라고 하고요. 또 봄꽃 여행을 아예 계획하시는 분들이 10명 중 6,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4월인데요. 4월 봄 기운이 완연해질수록 또 주말 더 기다려질 것 같고요. 또 벌써부터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좀 높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가셨을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또 방역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쯤 또 꽃들이 개화하게 될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블록체인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 시장 전망은? 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은 꽃 구경 계획 있으신가요? 네, 여의도에 벚꽃이 4월 8일까지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기분이 좀 그래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봄이 따뜻하고, 되니까. 네. 이 봄이 좀 왔는데 주식시장에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만 보면 좀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계속 기업들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오늘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쪽에 진출을 했고 또 NFT까지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대기업들도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미래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미래의 어떤 큰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하다가 보니까 기업들은 사실 발빠르게 벌써 2020년 그 이전부터 벌써 이미 바로 좀 준비는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기업이나 펀드 이런 쪽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 진입 중인데 현황을 좀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를 우선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 넥스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업계에 잇따라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올 초에 이 스마트 TV 이런 쪽에도 이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장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SK 스퀘어죠. SK 스퀘어 자회사를 통해서 블록체인 업계에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좀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도 이제 그룹사 여러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올해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총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또 암호화 자산의 매매, 중개업 이런 걸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포스코도 보면 포스코 ICT를 통해서 또 신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화도 역시 한화 시스템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GS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여러 대기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보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올해 들어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KG 이니시스를 네. 보시면 지금 9%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이 지난 25일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연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확보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지금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이 대기업들의 계획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은 어떤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플랫폼 개발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대기업이나 그룹사 입장에서는 자체 상품들이 많거든요. 컨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상품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플랫폼화 하느냐.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일단 플랫폼 개발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겸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KG 이니스도 진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현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좀 신뢰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어쨌든 관심이 갔던 건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스마트 TV 같은 걸 활용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의 플랫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사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가상화폐도 발행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사례, 최근에 게임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데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실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라는 그 가상화폐가 좀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같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아마 만약에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가상화폐를 잘 운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갑작스럽게 위믹스를 또 매도하게 되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 거래소의 룰상에서는 미리 이게 공지가 됐어야 되는데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부터 했다고 해서 이게 합법적이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그리고 UX 매도한 걸 실적에 반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그런 회계법상에는 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금액을 실적에 넣는 게 좀 아니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걸 빼고 다시 실적을 정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뼈아픈 그런 주가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상화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화폐를 발행하는 거랑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를 보면 지금 보유한 코인이 지금 시세로 따지면 거의 한 6조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회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도화 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엄연히 팔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실적에 안 넣는 것도 이거 무형자산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앞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기업들이 이미 준비는 2020년 또는 그 이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올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차기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뒤에 얘기해 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 블록체인 사업이라는 것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업들이 보기에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사업이고, 이것을 플랫폼으로 연결시켜서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먼저
먼저 뭐랄까요? 선취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요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저는 일단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좀 러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왜 그러냐면 사실 작년부터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들을 발행을 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기 정부에서 시장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차기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을 할 예정이고, 또 NFT 거래 활성화라든가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이고, 또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가상화폐라는 블록체인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뭐 CBDC라 그러죠.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중앙에서 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이라는 건 사실은 탈중앙화적인 개념이거든요. P2P적인 개념이 크다 보니까 이걸 네. 어떻게 과연 용인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요번 이제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이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니시스라든가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앞서도 제가 이제 예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대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진입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미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반응을 할 것 같고, 실제 오늘 보면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미 그런 블록체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스퀘어는 워낙 투자해 놓은 기업도 많죠. 네. 예. 자, 아까 말씀해 주신 LG 삼성의 스마트 TV를 활용한 플랫폼화는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진행될지 저는 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플랫폼을 먼저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사에, 특히 그룹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상품도 많거든요, 이미.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좀 이렇게 고객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을 확실히 만들어 온다면 이 플랫폼 안에서 NFT라든가 또는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또 그 보상한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게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예요. 즉 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사실 자기들의 어떤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되고 또 고객들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아마 이것이 확실하게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많은 플랫폼들 이런 게 또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생태계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예,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기업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고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또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는 진짜 현금보다 현금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블록체인 관련주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크게 블록체인이 워낙 광범위하긴 한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화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게 이제 늘어날 거고요. 이제 보통 이걸 우리가 IC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PO와 같은 개념으로 코인을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게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두 개 큰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빗썸의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좀 내려왔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두나무가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나무의 또 주주가 카카오라든가 또 우리기술투자, 또 하나투자증권, 또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을 또 맡겨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게임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많이 주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 그다음에 C2X를 갖고 있는 컴투스, 그다음에 보라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임주들이 굉장히 유망한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망한 블록체인 관련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꼽아주셨고요. 여타 종목은 없을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건 그렇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들 예. 또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직접 나서거나 또는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기 정부의 정책이 정확히 진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체크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을 좀 확장하고 있는 게임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카카오 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에서는 뭐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죠.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큰 플랫폼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최근에 주가도 게임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기관에서도 바닥권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뭐 이런 보라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오딘 IP와 보라코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지난주 한 차례 좀 급락했었거든요. 5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물량의 주식 전환 가능성 때문에 이 시비 물량 부담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런 그런 물량 부담들이 일단 충분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사실 시장에 좀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성 부분이거든요. 이제 물량 해소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해소가 될 이슈라고 본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 정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재 시장에서 한 차례 또 부각됐기 때문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악재가 반영된 구간에서 조금 더 낮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시점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제 보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아까 그 거래소 지분 때문에 뭐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8%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기술투자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6,194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7,700억이거든요. 그럼 PER 계산하면 2배도 안 되잖아요. 순이익 기준으로. 그것도 지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거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평가죠. 저평가인데,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여타 이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좀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규모 순이익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해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좀 미래를 보고 사실은 움직이는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블록체인 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동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올해도 충분히 이익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좀 확보가 된다라 그러면 충분히 좀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익의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선반영돼 있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저조하긴 하지만 우리기술 투자도 앞으로의 사업 전개와 실적의 연속성 이런 걸 보면서 주가가 또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셨습니다. 게임주 가운데 블록체인 관련주 탑픽으로 카카오 게임즈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2차 전지 리스크 정점 지났나? 시장은 지지부진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가는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또 안정감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대 시장의 배터리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전에 오늘 조정을 받았을 때도 하락을 하다가 빠르게 상승 반전한 게 유가증권 시장의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LNF였는데 지금 이 두 종목 에코프로비엠 LNF는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LNF는 9거래일째 상승을 시도하다가 다시 9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들 종목이 바닥을 잡은 그 배경으로 증권가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기차의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에 반영돼 왔는데 이런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니켈을 비롯해서. 그래서 니켈이나 코발트, 리튬 이런 가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작년 11월 대비해서도 한 50% 이상, 뭐 그 이상도 사실은 뭐 갔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의 시세를 좀 보면 니켈이나 망간, 리튬 이런 그 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급등했다가 물론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보여지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느냐 또 어떻게 되느냐 여부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이 깊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급등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전체적인 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본다면 전기차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저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원가 부담감의 정점은 지나갔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배터리 셀에 주는 영향과 배터리 소재 기업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사실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가 부분, 니켈이라든가 이런 비철금속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재료비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판가의 전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원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셀업체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큰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소재업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양극재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판가의 전이가 좀 용이한 것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업체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뭐 흐름이 아니겠나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결국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셀업체, 소재업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기업들이 상반기에는 좀 마진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1분기 실적 시즌에 배터리 주들 주가 반응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배터리 셀업체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라든가 2분기까지도 뭐 수익성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더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을 못 보일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가 상승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기업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실적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향후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은 30% 이상 계속 성장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성숙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성장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산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감안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차원의 주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그 빼딱공풀리라고 하죠. 악재가 이제 노출됐다, 기정사실화됐다 하는 움직임이 실적 시즌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지금 사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사실 조금 더 빨리 반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변수가 생긴 거죠. 사실은 2차 전지나 반도체 모두 사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수요도 좀 둔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반해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러면서 수요에 대한 회복이 좀 더뎌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은 그것까지도 반영을 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1, 2분기 수익성들은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성장성을 볼 겁니다. 얼마나 매출이 더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볼 것인데 예. 지금 보면은 뭐 유럽에서도 계속 또 전기차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최대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시할 거는 이제 북미 시장이거든요. 북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업계 대표적인 기업들은 지금 북미 쪽에 전부 공장을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본다라 그러면 향후에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럽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쪽에 이런 이슈가 또 예상치 못하게 터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러시아 판매 비중도 꽤 있었거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분석들을 좀 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경제가 회복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쪽이 또 그렇다 보면은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유럽 완성차 가동률이 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 영향력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분야 쪽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비중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네.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이 합산했을 때 러시아 내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을 했고 또 공장 가동이 좀 멈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계속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 사실 선방이 좀 많이 됐어요. 이미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도 충분히 주가가 굉장히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주가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점차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라거나 이런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악재들, 부담감들 선 반영됐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만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재료들을 또 분류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고점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60만 원 선, 그러니까 상장 직후에 거의 60만 원 가까이 터치했다가 최근에 3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0% 이상 하락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들 가운데 호재와 악재를 분류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악재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큰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은 니켈 가격도 급등을 했고 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생긴 거거든요. 또 이 부분이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성장률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간에 종전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크다라고,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2차 전지 섹터에만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가장 큰 악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역시 판가에 전이되는 부분, 사실 비철금속 니켈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판가에도 한 10% 정도 인상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비철금속의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인가, 지금 급등하고 나서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것인도 사실은 굉장히 핫한 그런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호재 쪽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주가라는 게 사실 주가 지수죠. 주가 지수라는 게 사실은 경기 선행 지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뉴스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악재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어떻게 보면 호재, 반대로 생각하면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딸려 있겠습니다만 비철금속 가격도 지금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비철금속이 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니켈이 특히나 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또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80이죠. 4680 배터리라고 해서 원통형 대형 전지로 만들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충분히 반응해서 정점을 이룰 것이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호재가 되겠고, 세 번째 부분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북미 시장, 사실은 전기차 그러면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BYD라든가 또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전통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미 시장이 성장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호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수요처는 중국과 유럽이지만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개화되는 시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주 계속해서 시장의 성장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끼어 있을 때가 항상 베팅하기에는 적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지금 많은 것들이 좀 선반영됐는데,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들 중에서,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50bp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는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란 부분 때문에 빠지는 것도 충분히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충분히 반영이 됐지만 끝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예. 올해 또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펼 거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약간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QT 같은 것들 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생각이세요? 일단 QT도 사실은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도 제재를 해야 되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QT까지 갈 거냐는 부분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많아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QT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0.5bp를 올릴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한 1회 정도에 한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회까지도 내다보던데. 네네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를 계속해서 올해 2%대로 올릴 거다라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충격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장기화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푸틴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만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많이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만 구소련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도 사실은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이 되고 나서도 혹시 예를 들어 몰도바라든가 다른 나라 발트 3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사실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장기화된다 그러면 유가라든가 비철금속이 여전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업종의 상승에 계속 제동을 걸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보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수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도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또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게 이란 핵 협상이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 주에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해주세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좀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달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한 뉴스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은 자체가 사실 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사실 급등을 해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서치를 해서 싼 주유소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유가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 러시아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란의 핵 협상을 잘 조율해서 사실 생산을 하게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도 낮춰야 직접적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걸 좀 저지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미국의 과제이자 미국 정치권의 과제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에너지 정책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뭐 에너지 정책 하면 에너지원 수급의 다변화 이런 거지만 전기차가 이제 궁극적으로 또 시장에 그렇죠. 더욱더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변의 성장주, 예, 전기차주 가운데서 탑픽을 꼽아볼까요? 사실은 뭐 셀업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기차 쪽 분야, 2차 전지 쪽 분야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사실 셀업체나 소재업체, 부품업체들이 사실 다 같이 동반해서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현지 입장에서 본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업체보다는 소재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판가에 좀 전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양극재 업체 중에서 LNF를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양극재 업체죠. 에코프로 비행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업체고요. 특히나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테슬라에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이 계속 다른 어떤 완성차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여러 쪽에서도 계속 생산을 늘릴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LNF의 실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컨센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죠. 올해 실적이 매출이 2조 3천억 원. 그래서 작년 대비 136%,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원대. 그래서 무려 한 300% 이상 이렇게 급증할 것으로 이미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다라 보면 충분히 일단 올해 성장을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컨센서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고점이 25만 원 이상 좀 형성이 됐다가 최근에 한 17만 원 선까지도 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20만 원 선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좀 이렇게 발을 좀 담그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어떤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충분히 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적도 뭐 가시성도 좀 좋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지금이 진입의 시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구의 구지 3공장이죠. 물량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NF의 주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0일 이평선을 한 차례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 셀 기업 모두 다 좋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배터리 소재주 또 양극재주 가운데서도 LNF를 선택하신 투자 포인트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고요. 가격적인 전략도 제시를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셀업체라든가 뭐 에코프로맨도 마찬가지고 소재업체라든가 전체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LNF를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테슬라에 좀 납품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생산을 늘릴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면은 LNF도 동반해서 매출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리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업체보다는 사실은 가격 전가가 좀 판가에 전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철 금속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업체인 LNF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NF를 말씀드렸고,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뭐 진입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1차 목표 정도는 한 25만 원을 돌파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하락도 좀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한 25만 원 이상을 돌파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예, 잘 대응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뭐 바닥을 확인하고 박스권 형성하는데 박스권 상단에 지금 진입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바닥을 잘 형성하고 다지고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LNF 테슬라 납품주입니다. 그리고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수익성 역시도 배터리주 가운데서 눈에 띌 수 있을 그런 종목으로 LNF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바론에서 오늘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 중인 현황들과 또 배터리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성장주 알아봤고요. 또 금요일장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5% 돌파했지만 이제 좀 시장을 심화해서 지켜봤을 때는 좀 성장주를 볼 만한 그러한 또 시점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있는 시장입니다. 양대 지수 아주 그래도 양호한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음봉을 기록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반등까지 시도하긴 했지만 이게 잘 좀 올라서 주지는 못하네요. 기관 쪽에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 매수 전환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보험, 통신, 의약품,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